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불안했죠. 금요일 마감 시장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반락했거든요. 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여전히 불안한 장세를 보이면서 주간 단위 4%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 뭐 S&P나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어쨌든 기술주가 이끌어온 미국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기술주의 하락폭이 컸던 주간이었던 만큼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뭐 동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어쨌든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다른 영상들에서 약간 의견을 다시 한번 압축드리면 급격한 가격이 상승이 사실 8월, 7월 장이 나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애플과 뭐 이제 테슬라 사실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죠. 애플은 액면 분할도 있었고요. 뭐 테슬라는 뭐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 급등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불발로 되면서 여파로 좀 더 하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니콜라, GM 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의 그 이슈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나스닥이 오른 가격이 지수가 오른 거에 대비 하락폭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고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FOMC가 있습니다. 11월 FOMC가 11월 4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미 대선 전에 사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죠. 그래서 그 미국 대선 전에는 FOMC 연방준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주 국내 그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이제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이제 에버리지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겠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이번 FOMC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연준이 부양 의지를 명확하게 만약에 차주 FOMC에서 밝힌다면은 시장을 좀 더 도비시하고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을 보면요. 하지만 지금 연준의 뭐 저금리 정책 그리고 단 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흠이하게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다음 주 연준의 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주식 투자 매크로 환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증시의 단기 변동에 사실 반응하지 않는 연준의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내놓을 경제 전망, 위원들의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 담은 점도표라고 하죠. 점도표가 연준 회의가 끝나고 항상 발표가 되는데 그 점도표에 따라서 정말 이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주간 단위 4%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 3월 이후 최악 주간 마감을 했고 테슬라는 주간 단위로 10% 이상 10% 이상 하락을 했죠. 폭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락이 맞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9월 16일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화가 나올 거고,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미국의 GDP 대비 부채입니다. 이미 100%를 넘어갔고요. 최근에 또 20년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도 지금 한국처럼 그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올해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런 어, 그 결국에는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쓰기도 했고 이제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용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쏟아냈고 미국 국채를 계속 찍어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부채가 엄청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 연동제가 사실 여기서 뭐냐고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연준이 몇십 년 동안 사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는 뭐냐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물가 목표제가 원래 연준이 2%였거든요. 근데 평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뭐 2.5에서 3% 정도까지도 아마 용인하겠다는 걸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서 방어적인 플레이, 수비수였다면 공격수로 전환을 한 겁니다. 즉, 그 말은 뭐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그 지금의 고용이 워낙 어렵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 부채도 너무 심각하고요.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거죠. 어렵게 말하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물가 안정은 포기하겠다는 거고요.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뭐 포기라는 말이 좀 되게 직설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물가를 타겟팅을 2%로 잡았던 그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거지, 뭐 아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물가 상승 용인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뭐 평균 연동 물가 목표자를 2.5% 타겟팅 정도로 연준 회의에서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잭슨 미팅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완전 고용으로 장기 목표를 변경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해야지 경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게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0.6 레벨에서 0.7 레벨인데 이게 아마 1%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반대니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가 오히려 그동안에 뭐 미국 시장이 과거 10년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뭐 채권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뭐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아니라 어느 한 자산이 움직이면 한 자산이 반대로 가는 움직임보다 큰 그림에서는 채권이 움직이면 채권과 주식의 한 방향이었어요. 결국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채권도 오르고 이러는 거였는데,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 미국의 지금 이 과도한 정부 부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즉 연준은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고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겠지만 인플레이션까지 용인을 해야지만 이 모든 거를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부터 해서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시작되면서 달러는 약세가 계속될 수 있겠죠. 근데 달러가 최근에 그걸 먼저 선반영해서 사실 거의 92, 93 레벨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얼마 전에 뭐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 레벨이 넘었었다가 내려왔는데,
강세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추가 약세가 일어날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 정책이 연준 회의에서 구체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기축통화 6개 대비 그 달러 지수를 인덱스한 지수인데, 그게 그 지수가 90 레벨에 잠깐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식 위험자산에서 공격적인,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신흥국이 더 위험자산에 부각되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예측이고요. 뭐 그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연준의 회의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 연준은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용인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 계속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좋아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대해서 장기 목표를 변경하면서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국채는 금리는 상승할 거고, 오히려 달러는 약세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 유지만 되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여기서 그냥 이제 뭐 가격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행보할 수 있지만, 신흥국 증시는 상당히 아웃퍼폼을 선진국 대비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저금리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면, 가치주보단 성장주가 실적 대비 성장에 있어서, 주가에 있어서 계속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연준의 회의를 다음 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점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코스피 다음 주 방향성을 좀 볼게요. 코스피라고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국내 주식 시장 방향성인데요. 2400선 전에 마감을 했죠. 금일 종가가 2396.69포인트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급락을 했었고, 코로나 전에 2200선 레벨에서 있었던 국내 증시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 전보다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더 그렇고요. 근데 국내도 어떻습니까? 기업의 포워드 이제 EPS 트레일링 EPS 여러 가지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코스피 200 기업들의 추정치를 봤을 때는 코스피 레벨은 높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저금리 상태에서 그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레벨이 많이 업데이트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를 보면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시가총액 20년치의 그 변화, 탑 10 종목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만 보시더라도 그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탑 10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전만 해도 뭐 조선, 중공업, 중후장대 업종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주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한 건 맞고요. 뭐 그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바이오 섹터나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제약주, 그죠? 그리고 IT 일부 업종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 뭐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을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어닝에 대해서 이슈를 잡으면은 비싸다는 논리는 맞는데, 그 비싼 논리를 지금 시장 매크로 환경에 집어넣으면은 사실 주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계속 저금리, 유동성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성장주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레벨업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레벨업 됐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그 전에 올라갈지, 대선 이후에 또 2500선을 넘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맞춘다면은 신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분한 종목 플레이가 맞고요. 그 종목 중에서 최근에 핫 이슈가 그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신약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있는 뭐 M&A 뭐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근데 종목에 대해서 바이오는 너무 위험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은 기본 펀더멘탈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반도체랑 IT 하드웨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최근에 좀 9월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래 반도체 디램 가격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뭐 기술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삼성과 TSMC가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TSMC가 1위고 삼성이 2위 아닙니까? 점유율로 치면 뭐 얘네는 압도적으로 1위고 삼성이 그 뒤를 이어서 2위 정도 차이는 한 3배 정도 나는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뭐 그리고 퀄컴 그죠? 뭐 그리고 어디였죠? IBM 이런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이 위탁 생산을 맡았고요. 그죠? 파운드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이 왜 공급 부족이죠? 메모리와 달리 비메모리 쪽은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자율주행, VR, AR 그죠? 뭐 전장 자동차 뭐 예전에 그냥 메모리가 컴퓨터에 들어가고 휴대폰에 메모리 들어가는 거와 다르게 비메모리는 전방위적인 앞으로의 4차 산업 혁명에 그런 들어가는 IT 기기 그리고 뭐 의료기기 뭐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IT 쪽에 대한 수요 그쵸?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운드리 쪽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기회될까? 하면 당연히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수율이 뭐 미세화가 더 될수록 TSMC는 수율이 나오는데 삼성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는 저는 삼성이 따라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린 요 2400선을 임박했는데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주도주가 최근에 전방위적인 건 아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가고 있고 좀 주춤하다 보니까 IT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의견을 갖는 게 맞을 거라고 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지난주 목요일 날 노루버를 많이 진행했어요. 9월물에서 12월물 매수를 노루버를 많이 진행했고 선물 순매수 지속과 함께 지난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다른 업종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많이 샀다는 거는 결국엔 IT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겠다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후광 효과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장비주 쪽 그리고 거기에 여기 오늘 표시는 못했지만 버라이즌과의 5G 계약을 했던 삼성전자 또 이동통신 장비 통신 장비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갖고 코스닥 종목들 뭐 코스피의 IT 종목들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전략이라고 표현은 제목에 드렸지만 다음 주가 아니고요. 계속 아마 미국 대선 연말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GAA 공정이라고 승부수를 지금 TSMC와 격차 좁히겠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의 지형의 대만의 TSMC가 53%, 삼성전자 19%좀 올라왔어요. 1분기인가 2분기에 13%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 중국의 스믹. 근데 스믹도 지금 제재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이 여파를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7나노 이하 고성능 반도체 탑재비를 높이고 있다. 그죠? 근데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노광 장비라고 이제 ASML 통해 가지고
전 세계 ASL 장비만 다 쓰고 있는데 EUV 쪽으로 가가지고 팹리스나 결국에는 이런 시대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와 TSMC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OE 업체는 중국의 수익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비친 것도 삼성에게 득이 될 공산이 크다. 그죠? GA의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죠?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 공정이라고 돼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 구조로 불리는 거고 5나노 제품과 비교해 치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 50% 감소시킨다. 성능은 30% 향상하는 첨단 공정이다. 이런 것 때문에 TSMC도 삼성을 의식해서 2나노 공정 방식을 핀팻에서 GA 팻으로 전환하는 그런 날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이 기술력 점유율은 안 되지만 기술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동안 좀 어려웠는데 하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IT 종목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9월 FOMC 전망가 이게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전망가인데 9월 3주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핵심은 그거죠. IT 반도체 관심 갖고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부양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구체화 도입에 대한 구체화가 긍정적인 도비씨가 결과가 나오면은 신흥국 자산에 상당히 좋을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는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사면 된다. 단 주도주를 사야 되고 그 주도주는 IT 반도체가 핵심이 될 거고 거기에 일부 헬스케어 그리고 한국에선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주들도 있겠지만 단기 급등한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날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계속 올려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